자, 이번 시간에는 발전 방식 같이 배워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전기,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배웠었죠. 짜장면도 우리가 먹고 싶어서 시키면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짜장면을 만들어서 배달해와서 우리 앞에까지 도달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기도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그럼 만드나 요거를 배워봤어요. 자, 뭐였냐면, 자, 기억나죠? 선생님이, 자, 다시 요거 전기가 흐르는 선 같은 거를 꽁꽁꽁꽁 칭칭칭 감아둔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코일이랑 요 자석을 뭐 코일을 가만히 냅두고 자석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자석을 가만히 냅두고 코일을 움직이든지, 아무튼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고요. 그죠? 별거 아니었어요. 전자기가 전기자기 할 때 그 전자기 그 뜻이에요. 전기자기의 줄임말이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리고 이 현상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유도해 갖고 흐르는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꼭 그거 알아두라고 했죠. 꼭 전기랑 자기는 하나라고요.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있고, 자기장이 변화하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 무슨 전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것. 그걸 이용해서 계속 제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그럼 돌리는 거잖아요. 물론 코일을 돌려도 되고, 돌리는 거. 돌리면은 전기가 생기는데, 그 돌려갖고 전기를 만드는 기계, 발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계속 돌려, 코일이랑 자석이 있겠죠. 아무튼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고, 그게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다, 전기를.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최소한 편하게 쓰고 있으면, 그죠? 편하게 쓰고 있으면 이게 최소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렇게 배워봐요. 재밌게.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게 어떻게 돌릴 거냐? 어떻게 돌릴 거냐? 전기를 이용해서 돌린다. 그거는 모터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기를 써갖고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을 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돌려서 발전시키는 방식,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두 가지 먼저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자, 화력 발전, 핵 발전, 요거 두 가지. 핵 발전 다른 말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 두 개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여러분 뭐 많이 뉴스에서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화력 발전, 핵 발전.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의 원리는 일단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주면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큰 공간에 물을 채워 넣어요. 물을 채워 놓고, 자, 요거를 엄청나게 팔팔팔 끓여요. 엄청나게 팔팔팔팔팔 막 끓여요. 그럼 자, 물이 뭘로 바뀌죠?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죠? 수증기로 바뀌면, 자,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달아요. 이게 이제 터빈이라는 건데, 터빈이 뭐냐면 돌리는 거,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터빈이라고 해요. 자, 터빈을 달으면 이걸 계속 끓이면은 여기 굉장히 고압의 수증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수증기가 이걸로 쫙 나가면서 터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력 발전의 원리. 돌아가면 뭐가 생긴다? 전기가 흐른다. 그죠? 그게 화력발전 원리. 간단하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주전자 이게 끝에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물을 막 팔팔팔 끓이면 여기서 막 삐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람개비 같은 거 냅두면 당연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굉장히 고압의 수증기거든요. 얘가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법, 이게 바로 화력발전이에요. 근데 뭐 미리 답을 다 말해주면, 이 화력발전이 사실 왜 안 좋을까요? 이게 이 불을 떼려면 뭘 써야겠습니까? 불을 떼려면 화석연료 써야 되는 거예요. 화석연료, 석탄, 석유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데, 화석연료 쓰면 뭐가 안 좋다고 했죠, 여러분? 대기오염 일어나고요. 그죠?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막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지구온난화 일어날 수 있고 요 두 가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거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예전 시간에도 그게 안 좋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많이 이용하면은 환경 오염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튼 이게 화력 발전 모습이고요. 뭔가 끓이니까 막 계속 뭐 수증기 같은 연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아무튼 요게 이제 석탄인데 요걸 이용해서 주로 석탄을 많이 이용해요. 석유를 쓰기도 하는데 석탄 석유를 쓰는데 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오염이랑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석탄 석유를 이렇게 쓰면 써갖고 불을 막 때워요. 불을 때우면은 여기 이제 물이죠. 물이 지나가다가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 이제 수증기로 바뀐 거예요. 증기, 수증기로 바뀌었어요. 수증기로 바뀌어서 쪼요쪼요 가가지고 여기 터빈 쫙 수증기가 나오면서 돌아간다. 자, 돌아가면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그죠? 전기가 생긴다. 그 전기 생기게 하는 걸 우리가 터빈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증기를 썼으면 이걸 그냥 뭐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리면 안 되고 이게 다시 물로 쓰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물을 수증기로 아까 바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끓였죠.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거꾸로 수증기를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갑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차갑게. 여러분 그 냉장고에 있던 그 차가운 물 같은 거 꺼내두면 막 물방울 맺히잖아요. 그죠? 그게 차가워지니까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차갑게 만들어야지 다시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증기? 요 수증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여기다가 막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차가워져서 얘가 다시 물로 바뀌고 이 물을 다시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끓여갖고 또 수증기로 바꿔서 수증기로 돌린다. 이게 바로 화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뭐 여러분 뭐 발전 방식 하니까 뭐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화력 발전해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요 냉각수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 물론 뭐 얼음을 쓴다든지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막 그런 거 쓰면 엄청 좋겠죠.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저 깊이 있는 거 퍼오면 꽤 차갑거든요.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여기 있던 수증기를 이렇게 냉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로 바꾼다는 거. 그걸 우리가 냉각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 발전이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저기 도심에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화력 발전소 같은 거. 그죠? 되게 해안가 따라서 있어요. 나중에 여행 갈 때 한번 보세요. 해안가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 많은데 그게 다 화력 발전소라는 거.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화력 발전, 화석연료, 특히 석탄을 연소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 이걸 우리가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로 뭘 주로 이용한다?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해보세요. 뭐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단원에서 배웠었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자 우리가 뭘 쓰죠? 뭔가를 써서 뜨겁게 해서 그다음 얘로 수증기로 해갖고 돌리죠.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맨 처음에 석탄, 석유 무슨 에너지라고 했죠? 화학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죠? 화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얘로 불을 떼니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니까, 자, 돌아가는 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너무 간단해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꼭 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이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였잖아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 그걸 우리가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해갖고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화석 연료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 돌리는 거. 이거를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화력 발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기 터빈 방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가장 많이 사용.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뭐 요런 애도 있어요. 가스.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림 엄청 잘 그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잘 그리죠? 그림 잘 그려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물을 막 끓여갖고 그 수증기로 요 터빈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증기터빈 방식 요거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요 안에 물 말고 아예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알기 쉽도록,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 안에다 석탄을 집어넣어서 이걸 직접 태워요. 자, 그러면은 그 태우면서 가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스로 직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가스로 터빈을 돌린다고 해갖고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요 가스, 연소가스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법, 요런 것도 있습니다. 가스 터빈 방식. 하지만 증기 터빈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합 방식이란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요 가스 터빈 방식에서 요 연소가스 나오면은 요게 이제 버려지잖아요. 되게 안 좋은데, 아무튼 이걸 버리지 말고 요 아까 나온 요 가스로 돌리고 남은 요 가스로 이제 물을 끓이는 거죠. 그걸로 물을 끓여갖고 터빈 돌리는 거. 그래서 증기 터빈 방식이랑 가스 터빈 방식을 약간 섞은 거, 짬뽕한 거, 요거를 우리가 복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증기 터빈 방식.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네, 요런 애들도 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화력 발전의 장단점. 자, 선생님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 방법,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계속 배울 텐데, 그 각각의 장단점을 선생님이 딱 알려줄 건데 꼭 다 알아두세요. 장점은 이제 뭐 그냥 쉽게 건설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돈 많이 안 들려면 이제 해안가에다 설치하면 좋겠죠. 왜? 냉각수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염물질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이산화탄소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대기오염 일어나고 거기다 지구온난화까지, 아이고 안 좋다. 요 두 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요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화력발전을 배워봤고요. 핵발전. 핵발전은 뭐 이거는 좀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 모습인데, 자, 이게 뭐냐면요, 우라늄이라는 광물이에요.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뭐 모든 물질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냥 지금 설명한 거 받아들이세요. 자, 우라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냥 그 특징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게 우라늄이에요. 자, 우라늄이 이렇게 있는데, 우라늄에다가, 자, 얘가 중성자거든요. 자, 중성자가 뭔지는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저번 학기부터 계속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 중성자를 딱 여기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두 개로 갈라지면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죠? 크립톤이랑 바륨이라는 애로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거기다 플러스 중성자 두세 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중성자,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딱 부딪히면은 얘가 갈라지면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함께 중성자 두세 개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이걸 분열이라고 해서 핵분열 과정이라고 해요.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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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핵분열. 자, 그래서 핵발전. 우라늄의 중성자가 흡수되면 분열되어서 다른 원소로 변하면서 막대한 에너지 플러스 중성자 두세 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 우라늄에다 중성자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에다가 중성자 두세 개. 자, 근데 요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중성자 두세 개가, 자, 여러분 만약에 근처에 우라늄이 막 한 1000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 중에 하나의 우라늄에 중성자를 하나 떡 하면은 걔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에너지 빵 나오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나오죠. 그럼 그 중성자 두세 개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들을 또 따다당 때릴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또 두 개로 갈라지고 또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중성자 두세 개씩 또 따다다다닥 나오겠죠. 그럼 걔 또 따다다다닥 나온 애들이 또 다른 우라늄들을 바바바바바박 때리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바바바바바박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라늄이 분열되어 만들어진 중성자들 있죠. 요게 이 아까 요거잖아요. 요거 중성자 두세 개 아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죠? 얘네들 맨 처음에 중성자 하나만 때렸는데 얘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에너지와 함께 요 두세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또 다른 애들을 때리면서 막 다른 우라늄들이 분열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따다다다닥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핵폭탄이에요. 요 안에 보면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라늄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장치가 돼 있죠. 중성자가 땅 하나가 등장하면 그 중성자가 빠바바바박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죠. 그게 바로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한 게 핵폭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수소폭탄은 뭐냐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핵폭탄은 핵분열을 이용한 거고요. 수소폭탄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수소핵융합 반응 그 원리 이용한 거예요. 핵융합을 이용한 게 수소폭탄이에요. 그래서 핵은 분열될 때 그리고 융합될 때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전에 이게 화력발전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이 핵발전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물을 여기다 채워두고 여기다 터빈 해두고요. 똑같아요. 터빈 해두고 여기에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력발전이랑 똑같네? 근데 요게 다른 거죠. 불로 물을 끓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끓인다? 뭘로 끓여요? 핵분열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 핵폭탄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막말하면 핵폭탄으로 물 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잘 끓겠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핵폭탄의 목적은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살상용이잖아요. 살상.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파괴하는 거, 이런 용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물을 최대한 많이 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폭발이 많이 일어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끓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그 핵분열 과정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제어봉이라는 걸 써요. 제어봉이 뭐냐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거든요. 아까 그 중성자가 우라늄에 부딪히면서 막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어하려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갖다가 적절히 쓰면서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물만 끓어라. 핵폭탄 일어나면 안 된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안 돼. 적당히 끓어. 이게 바로 제어봉.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을 끓여서 이걸 다시 또 이게 수증기로 바뀌었는데 얘를 다시 물로 바꿔갖고 그 물을 또 써갖고 끓여서 이렇게 반복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마찬가지로 수증기를 물로 아까 냉각시켜주는 과정이 똑같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에서처럼. 그걸 우리가 냉각수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서도 역시 바닷물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역시 해안가에 주로 위치한다는 거. 이건 뭐 아까 다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흡수가 되면 얘가 크립톤이랑 바륨이라는 애로 분리가 된다. 됐죠?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크립톤 바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뭐가 나온다? 이 중성자 두세 개가 나온다. 근데 얘네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이 우라늄이 또 두 개로 갈라지고 또 중성자 막 나오고 얘 또 때리고 중성자 두 개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들을 때리다 보면 막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빠바바바바바 막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한다? 연쇄 반응이라 한다. 그리고 이 핵분열에 의해서 나온 에너지로 우리가 물을 끓여서, 그죠? 여기서 이제 막 물을 끓여갖고 이 물이 수증기로 또 바뀌어갖고, 그죠? 뭘 돌린다? 터빈을 막 돌린다. 그럼 뭐가 생긴다? 우리가 원하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이 수증기를 갖다가 다시 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냉각시켜야 된다고 했죠. 냉각시켜야 돼. 그래서 이 냉각수로 뭘 많이 이용한다? 바닷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뭐 되게 간단했어요. 결국에 화력발전이랑 좀 비슷하죠. 물을 끓이는 건데 물을 끓이는 방식이 달라요. 화력발전은 아까 석탄,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였고 이 원자력 발전은 뭘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핵폭탄. 핵폭탄이라고 하면 좀 과장한 거고 어쨌든 핵분열로 물을 끓이는 거다. 자, 그러면 역시 에너지의 전환 과정 한번 말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핵분열로 물을 끓여요. 그 다음에 핵분열로 물을 끓이고 그 열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돌려서 전기 만든다. 자, 맨 처음에 무슨 에너지죠? 핵에너지예요. 핵에너지 그죠? 핵에너지. 핵에너지. 자, 그 다음에 핵에너지로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막 열이 발생하니까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열에너지가 돌아가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전기에너지로 바뀐다. 자, 이 과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핵에너지. 이 핵에너지, 그 다음에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됐어요. 뭐 사실 아까 화력발전이랑 다른 점은 아까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사용하니까 화학에너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핵에너지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은요. 일단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핵폭탄은 아니지만 뭐 제어봉으로 조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형 핵폭탄 같은 걸로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물이 엄청나게 잘 끓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랑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안 된다는 거. 이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진짜 뭐 미세먼지에 지구온난화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되게 심각해요. 특히 이제 저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화력발전소가 많이 설치되는데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뭐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화력발전소가 막 설치가 돼 있어요. 왜 해안에 있다고요? 냉각수로 바닷물 써야 되니까, 그죠? 냉각수로 바닷물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편서풍을 타고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미세먼지들이 막 다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데다가,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이랑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리가 없죠. 자, 근데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뭐 대기오염 물질이랑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안 돼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요. 핵폐기물이 생겨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묻어야 돼요. 잘 해가지고 땅 속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도 안 되고 이게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 안 되니까 막 납 같은 걸로 아니 콘크리트 막 이런 걸로 막 꽁꽁 싸매갖고 바닥에 막 묻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뭐 땅에 좀 묻어놓고 이제 아무도 모르면 뭐 괜찮겠죠. 근데 그 땅이 언제까지고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되게 큰 건데 원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사실은 뭐 사고가 안 나면 괜찮아요. 사고가 안 나면 진짜 괜찮습니다. 뭐 이게 되게 이제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데 원자력 발전은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는 경우엔 굉장히 큰일 나죠. 여러분이 뭐 알 거예요. 예전에 소련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몇몇 지역을 빼고는 지진이 이렇게 취약한 지역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여러분끼리 뭐 토론을 하면 말이 많아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적당히 사용은 해야 됩니다.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발전 과정, 화력 발전,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그걸로 물을 끓여갖고 수증기로 터빈 돌리는 거. 핵발전도 수증기로 터빈 돌리는 거. 근데 다른 점이 여기는 화석연료 사용하고 여기는 우라늄 핵에너지
요거를 분열시킨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원리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각각 장단점도 알아두랬죠?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데다가 지구온난화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안 좋다. 근데 핵발전은 깨끗하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핵발전은 폐기물이 나오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집으로 보내는지, 만든 걸 어떻게 배달을 하는지 그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